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전에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기사, 이번엔 다룰까 다음 달 FDA 신약과 삼수도전 관련된 기사 팩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금요일 대비 종가 대비해서 4% 하락한 51,3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공시와 더불어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났던 기사입니다. 자, HLB가 리보세라니 FDA 품목가 세 번째 도전한다. 그러니까 NDA 신청한 과정에서 CRL이 나와서 홀드된 상태에서 리서브미션, 다시 지금 홀드된 상태니까 리서브미션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월 21일 리보세라니까 감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두 번째 CRL을 받으면서 홀드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제 이 부분들을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리서브미션 일정을 잡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당초 4월 14일에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자 5월 14일 정도에 답변이 와서 리서브미션 일정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올 달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과정들이 진행되지 못했고 지난주에 19일에 항서제약 중심으로 타이베이 미팅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은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로 엘레바도 같이 이제 참석해서 이제 분위기라든지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장점이겠죠. 레터만 오고 갔을 때하고 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타이베이 미팅은 FDA가 A, B, C, D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홀드돼 있는 이제 CRL을 받은 그런 어떤 이제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재개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타입입니다. 미팅의 종류입니다. 이 미팅을 신청하면 바로 이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FDA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만날 만한 사항이다 하면 레터를 보내서 어떤 날짜에 만나자 해서 이제 준비해서 만나서 이 미팅 이후에도 포스트 액션 레터가 나옵니다. 의사료과 더불어서. 그러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리서브미션 일정들이 나온다는 게 이 미팅에서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HLB가 이제 지난주에 공지에 나왔던 부분들, CRL, 포스트 액션 레터를 통해서 마지막 지적사항, 이건 나름 중요하겠죠. observation 3개 중에서 멸균은 아니니까 남아있는 유관검사나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 중에 다 이제 밸리데이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간은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시간적인 어떤 데이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FDA하고 논의한다는 부분들은 동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제출한다는 말은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을 해도 억셉턴스 레터를 받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동의라는 게 허가 동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팩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시 제출하면 클래스 1, 2로 정해서 리뷰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보완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전체 과정을 다시 팔로우 하면서 그 리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FDA는 마지막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고를 했고 보통 이제 CRL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모르면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포스트 액션 레터나 아니면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이제 보완해서 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FDA 공고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이미 마쳤다라고 항서제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일정을 합의하기 위해서 19일에 타이베이 미팅을 제출했다. 그러면 통상 한 달 이내에 그 일정들이 잡히고요. 그 전에 빨리 이제 레터가 와서 7월 중으로 미팅을 통해서 이제 이후의 일정이라는 말은 리서브미션 언제 해도 되는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리하게 이제 레커먼드 그러니까 제출해라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권유를 받고
9월달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9월달이라고 하는 게 3월달 기준으로 보면 FDA가 CRL 이후에 리서브미션하는 평균적인 어떤 기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FDA와 미팅이 진행된 이후에 품목가 재신청 이후에 일정이 확정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달 중에 재신청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작년도에 7월 달 하고 9월 달에 제출해서 한 2달 정도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보완해야 될 부분만 보완해서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낼 때는 다 처음부터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보통 이제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7월 달 미팅하면 빠르면 8월 달이고 늦어도 9월 달 이전에는 리서브미션 일정을 항서제약 중심으로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FDA가 미팅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제시할 경우 이러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팅에서 뭐라고 하는지 의사록 공개라든지 미팅 이후에 빠르게 공지를 할 겁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리서브미션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FDA와 소통한 과정에서 임상을 다시 하라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의 유효성, 안전성에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임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는 시설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얻게 하는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시간이 대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리서브미션에 들어가겠지만 정확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는 겁니다. 미팅을 해야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장중에 올라갔던 것은 불확실성 해소인데 이제 미팅이 언제 벌어지고 미팅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작년도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스트롱리 리커먼드 나오면서 단기의 주가가 50%, 100%로 계열 종목들이 움직였던 게 그런 거기 때문에 7월 달에 이제 미팅 이후에 결과 발표 이후에 HLB 관련주들의 어떤 슈팅의 어떤 분위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추가 상장 전환사채, 사모전환사채 이제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주식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발행 전환가는 55,000원대니까 현재가보다 지금 이제 높게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지난주에 이제 홍콩 상장 이후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고점 돌파 시도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이제 거래량 실려있는 연봉들이 이제 두 개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은 이제 이평선 부근에서 플래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이 세게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50위안 정도 부근에서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매도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났죠. 11만 주 정도의 공매도 거래. 그래서 전체 비중에서도 거래량이 83만 주인데 비중이 13%로 공매도의 영향을 좀 더 크게 하는 어떤 수급이었다. 시장 분위기가 더불었어요. 그리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40만 주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2377억 정도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신규 매수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커버링이 나올 때 탄력적인 모습을 나오는 건데 그래서 거래량 증가가 HLB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이제 체결보다는 상한이 많은 게 그나마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는 체결보다 상한이 좀 많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밑단에서 커버링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또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 흐름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이 아침에 좀 빠졌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HLB가 속해 있는 코스닥의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위 이제 150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텍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한 1.70 정도죠. 그러니까 장중에 14,200원대까지 한 2% 넘게 빠졌다가 낙폭 좀 줄여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요주가 한 2% 안쪽이었다면 HLB는 2배 이상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한 3개월 이상 계속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부분에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알테오젠이 한 2.82 정도, 그 다음에 보르노이는 금요일날 이제 양봉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한 4% 빠진 거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한 3% 빠졌고, 대표적으로 있는 뭐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1% 정도, 펩트론 정도도 한 3.96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HLB는 알테오젠의 한 2배 정도. 그래서 이제 ETF 기준으로 봐도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갭다운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호재는 단기적이고 반영을 많이 못하고 시장의 행보나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HLB가 아침에 갭다운 하면서 5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계속 이제 좁은 박스권으로만 머물고 있죠. 거래량도 뭐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 정규장에서 음봉 나올 때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뭐 거래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정규장 마감한 이제 3시 반에 51,300원 정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뭔가 기준봉을 만들어서 이 기준봉을 절대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속된 모습을 보여야지만 박스권 넘어갈 수 있는데 HLB가 좀 수급이 안 따를 때는 항상 줄이면 이 양봉 기준으로 조정을 또 막 며칠 보통 하다가 이게 좋은 거는 양음양 패턴으로 바로 올라가는데 오늘 다시 또 거래를 줄이면서 이제 이 목요일날 바꾸었던 부분의 추세는 아직 안 깹니다만 21 2평에서 내려왔죠. 오늘 기준으로 21 2평선 가격 자체가 52,600원이거든요. 근데 5일선 가격도 51,800원인데 이런 이평선 기준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제 5만원 보니까 이 5만원대가 깨지지 않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대가 5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스키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상방에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주말에 그 미국의 이제 이란 공습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을 오늘 시장 전체에 좀 받는 어떤 흐름에서 이 투심의 어떤 영향이 또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받는 영향에서 HLB도 한 4%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봉의 기준이 깨지지 않으면서 빠르게 돌리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도 마지막 거래일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특히나 테라피틱스의 NK 관련되는 부분에 락업이라든지 탑라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부가 이제 계열 종목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타이베이 미팅 같은 경우는 미팅 날짜가 이제 어떻게 잡히는지 이 부분들은 이제 뭐 7월 초 정도나 빠르면 6월 말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NK 관련되는 테라피틱 주가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